예, 어제 드러난 민심의 결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단독으로 180석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야 각 당 중진 의원들, 이번에 당선된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이 된 의원입니다. 6선이 됐죠.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을 연결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신 얘기가 축하 인사일 텐데 저도 하나 더 얹겠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 앞서 있었고요. 출구조사도 꽤 2위 후보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될 거다 생각은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사실 개표 과정에서 좀 긴장은 하셨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개표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죠. 이 절박한 심정이죠. 늘 제 마음 속에는 민심은 다다와갖고 정치인은 그 위에 뜬 배와 같아서 민심이라는 바다는 정치인의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항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결과는 이 후보하고 13%포인트 차가 났었습니다. 예, 네. 차이가 좀 컸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항상 또 긴장되고 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여섯 번째 민심의 바다에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십니다. 특히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데 관례상 여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곤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전반기에 21대 전반기에 하시겠습니까? 예, 당선자분들하고 좀 깊이 상의를 해보고 국회에서 제가 역할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있으셨지만은 이번 국회에는 다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300명 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한 6선 최다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선자들과 깊이 논의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하실 마음은 있으시죠? 어디 인터뷰해 보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 대전 서구갑 지역 구민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쪽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그냥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싸움질 좀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해라.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 좀 해주라. 한마디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당의 부탁, 또 다른 당등의 부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여야의 갈등의 조정 현장에는 꼭 저 박병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예를 들면 2008년 최국위 광우병 협상 때도 제가 야당의 협상 대표로서 87일 동안 선서를 못하던 것을 이틀 만에 해결한 적이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야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그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제가 나서서 정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현장은 꼭 제가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정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6월이면 열릴 텐데요.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최다선 의원으로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것. 또 하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경제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요. 또 긴 눈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예.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이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의원님 개인적인 걸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서 180석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데요. 일단 이렇게 180석을 준 민심의 목소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위기 극복을 초당적으로 해라. 그리고 야당은 환골 탈퇴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조해라. 그리고 여당은 겸허해라 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정부 여당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에 관해서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여기에 정부와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목소리를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보다는 비판과 비난에 일관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다면 결과가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내놓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만 본다면 미래한국당이 33.8%를 얻었고요. 국민의당이 야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이 6.7%였습니다. 두 당을 더하면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의 정당 득표의 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인 지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약 표로만 본다면 국민들은 견제 심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협치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다수 의석을 만들어 주었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상으로 타협으로 처리하라 하는 협치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소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졌던 진영 간의 대결을 완화해서 국가적 의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라 하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에게는 겸허함을, 야당에게는 뿌리부터 환골 탈퇴할 수 있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게는 겸허함을, 야당에게는 환골 탈퇴의 목소리가 민심이었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선에 당선된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의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